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볼까 합니다. 자, 피부과에 다니는 게 정말 피부에 좋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네, 당연합니다. 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단순히 미용 시술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피부과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피부과는요, 사실 미용 이전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를 겉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피부도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외부의 온갖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방 갑옷이죠. 자, 이 갑옷이 튼튼해야 우리 몸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이 여드름, 잡티, 주름과 같은 이 미용적인 고민으로 피부과를 찾으십니다. 자, 하지만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그 증상 너머에 사실 숨겨진 더 큰 건강 신호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부암, 대상포진, 건선과 같은 이런 심각한 피부 질환은 물론 당뇨병과 같은 이 전신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 피부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붉은 반점인 줄 알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요. 낫지 않았던 상처가 알고 보니까 피부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피부과에 꾸준히 다니는 것은 이런 숨겨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건강검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피부과를 다녔는데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걸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피부과 다녔는데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이 아래에 설명하는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얇아진 얼음판을 깨부수는 격, 즉 피부장벽 손상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인데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피부장벽이라고 하는 이 최전방 방어선이 있는데 제가 지붕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레이저 같은 시술이 들어간 경우에요. 저는 이 피부장벽을 살얼음판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얼음이 꽝꽝 얼려진 다음에 그 위에 스케이트를 타야지 살얼음이 조금 얼리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스케이트 칼날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점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또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얼음,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얼리려고 하는데 그 위에 또 자극을 주게 되고 또 얼리려 하면 자극을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얼지 못하고 완전 부서져 버리겠죠. 우리가 잘못된 화장품 사용이나 이전에 좀 강한 시술들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줬다고 한다면 피부 장벽이라는 얼음판이 이미 벌써 손상받아 있고 깨지기 직전인데 그 위에 레이저라는 또 다른 스케이트 칼날이 확 지나가 버리면은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위주로 치료를 먼저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리프팅이든지 탄력이든지 이런 시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이저 후에 생길 수 있는 모낭염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의사들이 잘 모르고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의사분들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이저의 에너지가 색소뿐 아니라 주변의 이 모낭을 자극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보통 시술 후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약간 가질가질하면서 붉게 혹은 노랗게 곱는 뾰루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건 생각보다 매우 흔한 반응인데 미리 설명을 듣지 못하면 시술이 좀 잘못돼서 피부가 뒤집어졌네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으로 하루 이틀이면 아주 쉽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아예 시술 직후 예방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히려 독이 되는 과잉 보습의 함정인데요. 우리가 레이저 이후에는 보습이 중요한데 이 말만 믿고 평소에 쓰지도 않던 리치한 크림, 오일, 팩같이 이런 걸 총동원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라면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 레이저 후에 건조해진 피부 위에 유분이 많은 제품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숨을 잘 못 쉬고 막혀서 하얀 좁싸여드름, 이게 결국 피지가 안에서 막히면서 생기는 면포이거든요. 우리 화이트헤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고여서 단단해지게 되면 블랙헤드도 되고 또 거기에 염증까지 생기면
뾰루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바르는 빈도수를 늘려라. 똘똘한 저분자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 피부에 맞는 가벼운 보습제를 한 몇 가지를 딱 정해서 건조할 때마다 자주 덧발라주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홈케어 그리고 피부과 둘 중에 승자는 건데, 자, 원장님 매일 좋은 화장품 바르고 뷰티 디바이스로 관리하는데 뭐 굳이 피부과에 가야 해요? 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 팀입니다. 우리가 홈케어는 유지와 예방의 개념이죠. 올바른 클렌징, 그리고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하지만 이 홈케어는 대부분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 쪽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생긴 뭐 깊은 주름, 색소, 흉터를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자, 반면에 피부과 시술은 치료, 트리트먼트와 개선의 개념입니다. 자, 레이저, 그리고 뭐 고주파, 초음파 같은 장비들은요, 아예 피부의 깊숙한 진피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하고 뭐 더 깊으면은 근육, 근막까지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콜라겐을 직접 만들어내고 색소를 파괴하는 등의 좀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집에서 야, 뼈에 좋대라고 하면서 칼슘 영양제만 먹고 쉬는 게 홈케어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하는 게 바로 피부과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해줘야지 뼈가 제대로 붙겠죠. 자, 따라서 홈케어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반드시 피부과라는 전문가의 영역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의사도 결국 자기 얼굴에 시술을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정도도 아니죠. 그냥 다 하시는데, 이 피부과 시술이 정말로 피부에 나쁘다면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자기 얼굴에 직접 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저 역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제 얼굴에 항상 직접 테스트를 하고 꾸준히 시술을 받습니다. 이게 시술의 원리와 안정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 몸에 직접 적용해보는 거죠. 물론 잘못된 진단으로 시술을 받거나 과도하게 막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정도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피부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피부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피부 건강을 되찾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홈케어라는 훌륭한 수비수와 피부과 시술이라는 강력한 공격수를 함께 활용을 해서 건강한 피부를 지켜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심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